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정적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단지 저번 시간에는 계산하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 정적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부정적분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뭔가를 대입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만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요. 자, 가로축이 t축이고 자, 뭐 어떤 함수 네, y는 변수가 t인 어떤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t는 t 값이 되겠죠. t가 a부터 자, t가 x까지 자, t는 a랑 t는 x와 그 다음에 t축 그리고 y는 ft로 둘러싼 이 부분의 면적을 우리가 sx라고 표현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내 볼게요. 자, 이거는 a는 고정되어 있는 상수고요. x가 변수기 때문에 x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넓이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죠? x가 만약에 여기로 가면 넓이가 더 넓어질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변수인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미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x s 플러스 h 마이너스 sx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h라고 하는 거는 델타 x로 바꿀 수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x 이렇게 될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델타 x분의 즉 x의 증가량 즉 요 x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증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x만큼 한번 증가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자, 그러면 그때에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요 넓이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요 넓이가 바로 s의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요거에서 요거를 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요 주황색 넓이부터 자, 우리 아까 여기 a부터 x까지 넓이니까 요 부분을 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빼게 되면 어느 부분이 되느냐면 요 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분자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면적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면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도 모르고 이 형태가 지금 어떤 도형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요 값이 어떤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의 값의 대략적인 범위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값의 최소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자, 요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 있을 건데 그 최소값보다 자, 최소값을 이제 세로로 가지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의 넓이보다는 더 크겠죠. 자, 요 파란색의 직사각형은요. 넓이가 가로가 델타 x고 자, 세로가 여기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둘까요? 그래서 스몰 m보다는 자, 클 거고요. 자, 가장 최대는 요 함수의 가장 최대값 네,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두면 자, 라지 m의 값을 세로로 가지는 직사각형 자,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더 작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라지 m보다는 더 작을 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뭐를 알아볼 거냐면 요 값의 극한값을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 등식의 양변을 델타 x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델타 x분의 s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 자, 요거는 델타 x로 나눴으니까 라지 m하고 스몰 m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의 극한값을 알아볼 거니까 요 식의 양변에다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를 한번 취해 볼게요.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 요거의 값은요. 즉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요 간격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이 값이 계속 x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이 계속 x로 다가갔을 때 이 함수 요 사각형 안에 있는 함수 값의 가장 최대와 가장 최소라고 하는 값은요. 델타 x가 만약에 여기로 왔다. 요거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가장 최대는 요거만큼 줄어들면 가장 최대는 요거고 가장 최소는 요거겠죠. 그러면 계속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오면 최대 최소가 이게 결국에 거의 요점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최대도 최소도 둘 다 x일 때의 함수값으로 일치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fx가 되는 거고 요 값도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게 S'X를 구한 거였는데 S'X라는 게 바로 fx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를 미분을 한 함수가 f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fx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sx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하면서 이런 걸 했었는데 a부터 x까지 ft dt. 자, 요걸 미분하는 거 있었죠. 그쵸? 요거를 미분을 하면 자, 요게 어떻게 썼냐면 요거 부정적분한 것에다가 x를 대입한 것에 a를 대입한 거를 뺀 건데 요걸 다시 미분한 거였으니까 요게 스몰 fx가 됐었잖아. 그쵸? 그러면 요거를 미분을 한 것도 요거고 sx를 미분한 것도 요거기 때문에 결국에 얘도 fx의 부정적분이고 요것도 fx의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 sx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와 같은 건데 자 얘네 둘이는 부정적분한 거니까 상수만큼은 잘하면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상수를 c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식의 양변에 x자리에 a를 대입을 해주면요 sa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이 값이 0이었죠. 그쵸? 여기 0 더하기 c 이렇게 되어서 자 c가 sa가 되는데 sx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a부터 x까지의 이 넓이였잖아. 그럼 sa는 a부터 a까지의 넓이니까 a부터 a까지는 구간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넓이가 면적이 0이겠죠.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건 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s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dt가 되고 자 c가 0이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의 양변의 x자리에다가 b를 대입해 주면요 sb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가 되고 자 우리가 정적분의 값은 상수였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t가 되든 x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러니 요거를 자 변수를 x로 그냥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였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fx의 정적분 값인데 이게 바로 sb랑 같다 그랬네. 근데 sb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변수 x자리에 b가 들어간 거니까 결국에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x는 a부터 b까지의 요 면적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네, 요 면적이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정적분의 의미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의 값은 결국에 x는 a와 x는 b 그리고 y는 fx 그리고 x축 이렇게 자 x는 a와 x는 b y는 fx, x축 요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이 바로 이 정적분의 값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둘러싸인 면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요거 기호하고 지금 요 의미하고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할 때
x는 여기 지금 dx죠. 그렇죠? 그러면 x는 a와 x는 b와 y는 fx와 x축으로 자, x는 a, x는 b, y는 f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바로 이 정적분의 값과 같다는 겁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근데 만약에 fx가 0보다 작아서 이렇게 아래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의 값을 계산을 하면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면적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값이 바로 정적분이 돼요. 됐죠? 예. 여하튼 정적분은 우리가 도형의 면적과 상관이 있었다는 거. 요걸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